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시나요?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에 따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도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이나 행동을 사용한다면 누군가한테 반드시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버려야 할 말과 행동,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희생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자신의 시간을 쏟는 것은 좋은 마음을 나타내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무시를 당할 수 있다. 도와주는 일 자체는 선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선의와 배려를 특별하고 고맙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적으로 돕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선의로 받는 것이 아닌 의무처럼 여길 수 있다. 그 결과 당신이 힘들거나 피곤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당신을 희생시킨다. 이럴 때는 도움이 감사함보다 기대감으로 바뀌어 당신의 희생이 의미를 잃게 된다. 지나친 희생은 결국 자신에게도 무리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상대에게 맞춰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은 점점 지치고 나중에는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서로의 관계가 균형을 잃고 당신의 노력과 배려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움과 희생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과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은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나 자신을 먼저 아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러한 선을 지킬 때 상대는 당신의 도움을 더 감사히 여기고 당신 역시 스스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남의 환심을 사려 하지 마라.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때로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과하게 할 경우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거나 상대의 요구를 늘 받아들이다 보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사람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당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무시되기 쉽고 상대방은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관계에서 균형이 깨지고 당신의 호의와 배려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남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스스로의 가치나 생각을 지나치게 양보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중요한 가치를 잊게 되기 쉽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은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주 양보하는 것은 결국 내 자리를 잃고 감정을 숨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환심을 얻으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소통하라. 세 번째,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태도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별다른 의도가 없는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는 당신이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나아가 쉽게 무시하려는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농담 삼아 건넨 한마디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크게 실망하며 반응한다면 상대는 당신이 별것 아닌 일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에 익숙해지고 그로 인해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기보다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위험이 커진다. 즉각적인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반응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 상대방이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운 순간에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에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상대는 당신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당신의 감정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거나 실수를 했을 때 차분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즉각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상대는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할 수 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라.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끔은 겸손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능력을 줄여 말하거나 부족하게 표현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를 당신의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칭찬을 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잘 몰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언젠가부터 당신의 겸손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로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당신을 향한 존경이나 신뢰가 점차 약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인간은 본래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는 법이다. 자신을 너무 낮추는 말과 태도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며 이는 인간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감의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당신이 자꾸 자신을 낮추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도 그에 따라 당신을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존중받기 쉽고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는 결국 당신이 바라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줄이고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해보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더욱 가치 있게 바라볼 것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존중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존중하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자신의 약점을 다 공개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상대방에게 쉽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내면 상대방이 그 점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볍게 여길 가능성도 생긴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되면 필요할 때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에게 자신의 가족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해보자.
그 친구가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나중에 그 이야기가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친해지기 위해 비밀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너무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중에 그 점을 약점으로 삼아 당신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관계에서 형성된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적절한 선을 지키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신뢰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가 당신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하게 무시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줄어든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성향과 신뢰도를 잘 파악한 후에 이야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약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신의 모든 비밀을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선을 유지하라. 6번째,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의사소통을 할 때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확실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자주 말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당신이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상황에 무관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는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스스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무시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해 확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명확한 의사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만약 어떤 주제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의견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좋다. 괜찮아요나 아무거나 좋아요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처럼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려는 핵심을 확실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 난 이게 좋아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고 관계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7번째,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매번 상대방의 조언이나 도움에 의지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인간관계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여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의존과 부담으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의견을 구하거나 지침을 받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늘 가르쳐야 하는 어리기만 한 존재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을 당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당신을 무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상대방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태도를 갖추면 상대방도 당신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더욱 존중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자립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건 내 선택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의존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립심을 기르는 과정은 단순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의 결정을 믿고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8번째,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하라.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려는 모습은 자칫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기 마련이므로 단호하게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단호함이란 무작정 강하게만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다. 예를 들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되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지키면 타인도 당신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단호함을 보일 때 주의할 점은 이를 차가운 태도나 공격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따뜻하고 신중하게 전달될 때 상대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기게 된다. 강한 어조나 공격적인 말투 대신 진지하고 침착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쉽게 무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단호함은 때로는 갈등을 피하지 않는 용기와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단호한 태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긴다. 필요할 때는 분명한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는 건 역시 단호함의 중요한 요소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준을 넘어서거나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 선을 확실히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호함은 상대방에게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결과로 타인에게 존중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단호하게 대하는 태도는 타인이 당신을 쉽게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방식이다. 9번째, 말을 너무 가볍게 뱉지 마라.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말을 무턱대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하며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게 만든다. 말의 중요성을 모른 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 따라서 말을 무의미하게 내뱉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자주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누군가 시험을 망쳤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뭐 대수야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 또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점심 메뉴를 묻는 식의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친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의도가 어땠는지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고려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 이런 태도는 그를 이기적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눈다. 하지만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뿐이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고 결국 상대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당하는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능력과 상관없이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에서 멀어지게 된다. 특히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다. 한 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이 무시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대한 신뢰까지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스스로가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는 물론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10번째,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마라.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을 표현할 때마다 너무 자주 사과를 반복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스스로의 의견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나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습관처럼 미안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당당히 전달하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생각을 솔직히 말할 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전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계획을 제안했을 때 이를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마치 내 잘못인 듯 행동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입장을 존중받는 연습을 한다면 상대도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과를 자주 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은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어 나의 말이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과부터 하지 않고 내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내 생각이 있다고 해서 굳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나의 입장과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대화 방법이다. 상대도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요구에 미안하다고만 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내 마음을 더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솔직한 설명이 사과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사과하지 않고도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의견을 더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결국 불필요한 사과를 줄임으로써 내 스스로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상대방도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 필요할 때는 사과가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지나친 사과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차분히 설명하면서 나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화 방식을 계속 연습하게 되면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 역시 나를 신뢰하며 내 의견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사과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나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습관일 수 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주는 방법을 찾아 사과가 아닌 솔직한 표현으로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반드시 버려야 할 말과 행동,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